그 선거 공약용으로 SOC가 공항뿐만 아니라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지하철 막 이런 공약들이 이제 남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단지 클러스터 뭐 문화예술 단지 무슨 초고층 빌딩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굵직굵직하게 남으니까 뭐 그런 거를 기념하면서 랜드마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져 가지고 돈이 정말 쓸데없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55조인가 60조를 써가지고 지하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은 그 돈 연금에 넣으면은 3년치 연금 재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금 재정 20년만 넣으면은 소멸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세상 쓸데없는 지하화하면 편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편한 거를 추구할 것이냐 정말 꼭 해야 될 걸 추구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뮬레이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수도권보다 지옥인 데가 있다. 나 이거 진짜 기사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은 이거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는 뭐 30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그래도 33.7분으로 출근이 좀 이 정도 걸리고요. 인천이 오래 걸려요. 36.6분. 그 경기도가 35.4분. 이 정도로 걸린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제 교통연구기관에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 통근 출퇴근 시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늘 얘기할 곳이 어디냐면은 이게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소위 낙동강 횡단 코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인데 그 낙동강을 횡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는 보시는 것처럼 13k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제가 찍은 거는 제가 뭐 이 아파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강서에 있는 힐스테이트 강서 아파트를 찍었고요. 여기는 그 유명한 녹산공단, 부산에 있는 녹산공단을 찍었습니다. 부산공단은 여기, 여기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이렇게 명지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해공항 가는 길에 보면은 송도처럼 되어 있는 데가 명지지구고 그 위가 에코델타고 여기가 막 낙동강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엔 20분 걸리거든요. 평소엔 20분 걸리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갑자기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 전에 기진맥진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경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부산일보의 기사였기 때문에 제 관심을 끌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 르노 삼성대로라는 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출근에 2시간 걸리고 퇴근에 2시간 걸린대요. 왕복 4시간을 길에서 허비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하루에 이제 저녁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녹산이나 장안 등 부산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매일 전쟁이다. 녹산공장에 위치한 서문공장에 있는 A씨가 출근해서 5시 40분. 와, 나 애널리스트 때 5시 40분에 기차를 탔는데 그거랑 똑같네. 네,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공장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으면 1시간 남짓. 이분은 심지어 강서구도 아니고 부산 연제구에 살아요. 그러면은 안 막히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출근 시간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오전 6시에 나서야 9시 전 출근해.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비라도 내리면 3시간으로도 안 돼. 그래서 A씨는 통근 버스 노선 이용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어가지고 매일 차를 모는데 출퇴근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빨려서 직장도 가정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게 이해가 됩니다. 6일 부산연구원의 이런 강서, 산성, 등 서부산 일자리랑 종사자 분석에 따르면은 오전 7시에서 9시에 출근하는 녹산, 명지동, 대저동에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부단에서 가장 붐빈다. 그 산단은 녹산, 신호산단, 화전산단, 미음산단이 있거든요. 이런 산업단지로 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있는 B씨, 대구나 울산으로 이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울산이 오히려 더 통근통하게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서부상권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핵심이 장락대교하고 엄궁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장락이랑 엄궁대교라고 있는데 이게 멈췄어요. 그래서 장락이랑 엄궁대교는 철새도래지 훼손으로 3년째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녹산에서 20년 이상 조선 기자재를 하고 있는 C 대표는 산단 근무자에 비해서 버스 정차가 너무 적다. 교통 불편하고 심지어 면접을 보러 버스를 오던 중간에 이곳에서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버스 타고 산단으로 가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면접 중에 버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서부산에 산단을 몰아넣었거든요, 부산시가. 창원이랑 만나는 지역에 다 이제 직장을 몰아넣다 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교통 인프라는 해줘야지 왜 산단만 집어넣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단이 서부산에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 도로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젊은 인재를 내쫓고 있다. 이런 게 부산일보 기사예요. 자, 르노 삼성 대로는 뭐가냐면 요거는 이제 지적도로 보시면은 요런 게 전부 산단입니다. 여기 요런 보라색으로 연보라로 표시된 게 전부 산업단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노란색이 집이에요. 여기가 명지지구 되겠습니다. 명지지구에서 산단으로 가시는 분은 복 받은 사람이죠. 르노 삼성대로 이렇게 살짝 이 다리만 넘으면은 산다에서 이렇게 퇴근하면 되니까. 아까 강서구에 계셨던 분은 요쯤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연제구에 계신 분은 2시간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코델타 지역이고 산단으로 가는 다리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니까는 이게 서부산으로 갈라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락대교랑 엄궁대교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르노 삼성대로가 밑에 쪽에 있는 그 위에다가 그 장락대교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을숙도를 지나서 이렇게 엄궁대교를 가서 북부 쪽으로 이제 경로를 빼는 거거든요. 여기가 요 밑에 짙은 선이 르노 삼성 대교니까 이쪽에도 만들어서 북쪽 산다는 사람들 일로 다 빼면 돼요. 현재는 북쪽 사는 사람들로 다 오니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히나 봐요. 근데 이게 왜 못하고 있냐? 알고 보니까 요 을숙도라는 낙동강 하류 삼각지에 그 굉장히 천연보호 동물이죠. 이제 고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궁대교의 주탑이 조류랑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큰 고니 서식지가 있어서 안 되겠다. 고니가 뭐냐? 고니는 이제 백조를 고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태 이동을 봤더니 창원에서부터 뭐 중국 단동을 거쳤다가 내몽골 자치국을 거쳤다가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거의 한 3개월을 그냥 내리날랐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새끼를 데리고 천천히 날아와서 2달 동안 다시 돌아온 이런 대륙을 관통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이런 게 막 밝혀져가지고 막 다들 이런 자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니. 근데 제가 아는 고니는 요 고니거든요. 이 고니는 이제 타짜에 나오는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걸 하지 말랬지의 그 이제 고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고니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이런 고니는 어디로 가는가 그 MBC 영상에 봄이면 평경장을 찾아가겠지. 고니는 그런 남자였어요. 고니를 아냐고요? 제가 아는 타짜 중 최고였어요. 하여튼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결국 다시 설명회가 이제 열려서 시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락대교, 여기가 엄궁대교가 되겠죠. 이 엄궁대교가 이 을숙도를 건드리는데 을숙도가 이제 고니 철새도래지니까 이 엄궁대교의 주탑이랑 그 고니의 비행 동선이 부딪힌다는 이제 해가지고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굉장히 불편한 삶이 되겠죠. 근데 도시는 주택이 짓고 도시 외곽은 제조 산단으로 지었는데 도로만 많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도로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산단 먼저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어쨌든 서울 서부 상권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자리가 짱짱하기 때문에 강서구의 출산율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죠? 부산 평균이 0.8명대 좀 안 되는데 강서구는 거의 1명 육박할 수준으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데가 부산 강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주변에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건설이 될 예정인데 그것까지 건설되면은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막힐 것 같거든요. 이 가덕도 신공항은 여기가 산단이거든요. 이 지도상에 여기가 산단이고 요게 이 대교인데 이게 명지지구 되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가덕도에 여기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고 이거가 위치가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요 아까 르노 삼성 대로고요. 여기 신공항 지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시 또 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 시내로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완전 헬게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가덕도 신공항도 아시겠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건설 기본 계획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반대하고 이제 논란이 올해까지도 계속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을 짓겠다는 게 요 섬을 덮어서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국수봉이랑 남산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은 엄청나게 예쁘고 가덕도 역시 엄청난 그 천혜의 환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덕도를 환경으로 더 가꾸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김해공장 뭐 확장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해공장 확장했다가는 그 송악산이랑 그 금정산에 충돌할 위험이 있고, 실제 과거에도 중국 비행기가 충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해공항에서 유턴을 하다가. 그래서 바로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회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이 안전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 안전성 문제도 없다고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산에 이렇게 맞춰서 나르면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00분의 1 지도상으로 보면은 오차가 10m가 나오기 때문에 비행 경로가 충돌한다고 나오는데, 5,000분의 1 지도로 보면은, 정밀 지도로 보면은 오차가 1m이기 때문에 충돌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이 기장이시라면은, 그리고 25,000분의 1로 보는 게 국룰인데, 그렇게 보면 산이랑 충돌하거든요. 근데 5,000분의 1 지도로 보니까 오차 1m로 문제없어 일로 잘 날아다니세요 하면은 운행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착륙 때 문제가 없지만 회항을 해서 재착륙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가덕도로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애초에 가덕도 공항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선거 때문에 나왔던 거였어요. 선거 때문에 나왔던 거여가지고요. 그 부산의 오거돈 시장이 이제 성추행으로 물러나면서 그 재보궐을 하게 됐는데, 재보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뜬금없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있으면은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기반 공항 역할을 한다면서 찬성하는 건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무 뜬금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덕도 공항 스펙이 너무 이상하다. 일본 활주로를 쓰고 있다. 보통 양본을 써가지고 이착륙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공항이 이렇게 동서로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측풍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측풍에 노출되어 있는 항공 활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활주로가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어 있는 게 조금 일반적인데, 여튼 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만 해도 벌써 13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3조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지었을 때 뭐 얼마나 뭐가 되겠냐 이런 말들이 많았죠. 원래는 부산에서 엑스포를 2030년에 개최하고, 그러니까 29년에 가덕도 신공항을 연다 이런 거였는데 엑스포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타임라인은 뒤로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 이전, 지방 소멸, 지방 일자리, 지방 교통 문제, 그리고 선거 정치 공학적인 문제 이런 경우 막, 그리고 환경 에너지 자원 보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정말 짬뽕이 되면서 이게 건드리기도 힘든 그런 주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산 전반적으로는 교통에 대한 그런 개선이 많이 열악한 편이에요. 그 부산 서부산권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부산의 메인 스트림은 동부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산권에는 투자도 많이 좀 있는 편이고 많이 개선이 되는데, 서부산권은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아주 가장 압도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에서 이렇게 통근통학 2시간씩 걸리는 이런 방식의 도시구조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부선 통근통학은 수도권만큼 심각하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직업기능, 학교, 보육, 노인, 주거, 의료 기능들이 오히려 명지지구를 포함한 강서구나 창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자리 베이스에서 장기간 존속하게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고요. 지자체는 도시 기능 회복에 좀 올인할 수 있게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저출산 대책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통근통학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교통대책,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분산이 되면 좋은데, 이런 공단 같은 경우에 분산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클러스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직 일자리들이 많이 분산되면은 그런 게 곧바로 저출산 대책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뭐 이런 주제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때 뵙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가덕도 공항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전부터 해서 그 공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용성 이런 것도 의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도 김포, 인천, 뭐 제주 공항 외에는 사실상 공항 횟수가 연으로 쳤을 때 막 거의 막 몇천 회 이하고 막 되게 실효성에 대한 사실 기존 공항도 많이 던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이랑 좀 생각했을 때 너무 뭔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뭔가 한다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서. 네, 그 선거 공약용으로 SOC가 공항뿐만 아니라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지하철 막 이런 공약들이 이제 남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단지 클러스터, 뭐 문화예술 단지, 무슨 초고층 빌딩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굵직굵직하게 남으니까 뭐 그런 거를 기념하면서 랜드마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돈이 정말 쓸데없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55조인가 60조를 써가지고 지하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은 그 돈 연금에 넣으면은 3년치 연금 재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금 재정 20년만 넣으면은 소멸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세상 쓸데없는 지하화하면 편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편한 거를 추구할 것이냐 정말 꼭 해야 될 걸 추구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대책 내 가지고 SOC 짓는 시대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뭐 딱 든 생각이 지방에도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뭐 실질적인 어떤 유인 효과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이러지 않을까. 저도 만약에 13조 주시면은 제가 부산대학교를 한국 최고의 대학교로 만들어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교수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배를 타고 와서라도 그 입학하고 싶은 그런 학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훨씬 더 많은 그 여러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력을 높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내려왔을 때 본사 이전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법인세 혜택을 주는 데 쓰고 미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삼성전자 왔을 때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쓴다면은 서울에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 지어봐요. 만약에 35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산 다 비어 있어. 그래서 누가 이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오 코리아 시대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현장 갔을 때 GTX 가보고서도 네. 약간 그걸 느꼈잖아요. GTX도 그때 느끼셨지만 지금 GTX도 거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마치 삼성역 연결되면 많이 탄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도어 투 도어가 너무 멀리 걸려가지고 GTX가 그 구간만 빠른 거지 집에서 게이트까지가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나 오래 걸려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삼성까지 지어줘도 똑같습니다. 삼성역에 직장이 엄청나게 많냐? 테헤란로에 많이 있는데 삼성역 사이드가 아니라 역삼이라든가 그쪽 사이드에 직장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강남이랑 강남대로에. 그러면 삼성역까지 내려서 또 2개 노선을 갈아타야 돼요. 한 3개 노선을요. 그러면은 도어 투 도어가 훨씬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GTX가 정말 그만큼의 효용이 있을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B노선, C노선을 아직 완벽하게 안 하고 있는데 DEF는 제가 생각 DEF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출퇴근이라든가 공항 관련한 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가덕도 관련한 뉴스들은 저도 정보를 찾았는데 아마 댓글에 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더욱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댓글에 상세한 내용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도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